4월 1일입니다. 4월 1일, 2020년 4월 1일 JB시사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1098일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3년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3년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내일부터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모두 이제 마음가짐 단디하고 계십니까? 단디.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나가기 전에요. 제가 우리 현장 민심을 제가 취재를 하고 좀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뭐 저녁 방송 왜 안 하십니까? 라는 분들이 많이 왔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제가 몸뚱아리는 하나입니다. 낮에 방송하고 허겁지겁 현장에 나가 갔다 오면요, 방송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 정도 뭐 바삐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 느꼈던 제 솔직한 이 분위기는요, 지난 3월 4일 날 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지금 자유우파, 즉 우리공화당 등에게는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 기존의 미래통합당이 통합에 우리공화당과 소위 선거연대 통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졌고, 또 두 번째는 사실 그동안 이 보수대 통합이 되지 않았던 것들은 바로 사탄파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파들 척결이 우선이다. 그중에서 김무수의, 유승민이, 김성태, 권선동 등 이제 사탄파들이 제거되어야만 통합에 응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내관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제거해 주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공화당이 그 탄핵 오적에 대한 어떤 그 전제 조건이 없이 바로 통합 내지 합당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메시지가 나오는 초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앞으로 우리 공화당에 이익이 될 것이다, 유리하게 흐를 것이다라고 됐는데요. 역시 이제 이 시간이 흐를수록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이 더불어 미래통합당이 정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친박당, 친박부활, 수구 꼴통이 된다, 극우가 된다, 우리는 박근혜를 버려야 된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당은 계속해서 박 대통령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또 연대 통합을 목을 메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저들은 저들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뭐냐면요, 우리 공화당이 저들에게 통합을 하자, 그런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 진실의 이 메시지는 오간되었고요. 현장에서 이제 이 범보수 우파라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은요, 왜 우리 공화당이 분열을 하느냐, 왜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따르지 않느냐라고 소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막힌 현실이 지금 선거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미래통합당은 즐기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한교안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열렬히 환영한다 그랬는데 왜 그들은 따르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현장의 목소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공화당 후보 운동원들이요, 지금 2중 3중에 이 눈물에 지금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A팀 문수가 나감에 있어서 자유공화당이라고 되어 있던 거기에 라벨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벨질. 뭐냐? 자유공화당에 거기에 우리 공화당을 지금 이 라벨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각에서는 아니 그 작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인쇄를 다시 맡기면 되는데 하지만요, 뭐 누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다른 데는 전부 불황인데요. 인쇄업계만이 그냥 지금 막 밤낮없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몇 개월 전에 이야기되어 있는 건데 지금 거기서 우리 공화당 그걸 다시 재인쇄가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당원들이 지금 거기서 밤새도록 집에 돌아가 가지고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요. 부부가 거기에 그 저기 전단지와 그 라벨제를 가져가 집에서 붙인다고 밤새도록 붙이고, 파주에 있는 우리 그 파죽지세의 카라쌤은 남편분하고 붙이다가 나가지고 또 전단지 돌리고, 붙이다 나가 전단지 돌리고, 이 눈물겨운 이 더 심한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방송이 끝나면요, 종로에 있는 뭐 우리 한민호 종로 후보자 그분한테 가가지고 제가 잠시 짬을 내 가지고라도 라벨 이 붙이는 작업을 해로 제가 갈 겁니다. 일손이 많이 딸려요. 지금 이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와중에 있어서 대통령은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답이 없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잽시카 방송요. 잽시카 방송 저는 이게 뭐 공갈 치는 것도 아닙니다. 잽시카 방송은 만약에 이번 총선 기간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우파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다 그러면요, 저는 까방송에서 인신강금 1098일 박근혜 대통령 사진 다 내룹니다. 제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야, 이 사람 뭐 그동안 박파리 해놓고 뭐 박파리 했어요. 맞아요. 어쩔까요 그러면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제가 4년 동안 저렇게 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더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뭘 하랍니까?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영상 틀어가지고 JBC가 방송 8년 된 거 날아가 버렸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는 제 스스로가 버리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요, 더 이상 박근혜에 얽매이지 않겠다. 자유 대한민국에 중증 주겠다. 그 대신 탄핵 무효는 저는 끝까지 외칠 겁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 문제도 저는 줄기차게 외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개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은 저는 버리겠습니다. 미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자유 대한민국의 구속이기 때문에, 자유 대한민국을 탄핵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 제기를 할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잽시카 방송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까방송의 강령, 기본적인 이념을 파기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파기는요, 저에게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 박근혜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박근혜는 저는 애면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 뜻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고 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그럽니까? 왜? 그렇잖아요. 솔직한 마음에. 그렇죠. 뭡니까? 득 받습니까? 뭐예요?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겠다,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면 버리겠다라는 것은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전국 때부터 저는 대통령을 옹호한 게 아닙니다. 탄핵 전국 전에 10월 달에 최순실 사태가 터질 때부터 이것은 음모다, 세월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것이 잘못됐다 해가지고요,
지난 8년 동안 또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출범했던 2014년부터 까방송은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뭐 대통령이 탄핵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공지영 작가가 박근혜 대통령 정권 출범을 나치에 비유했다가요, 공지영 작가를 이 방송에서 살날이 비판했다가요, 고소당하고 기소되고 그리고 벌금까지 제가 처음 물었습니다. 또 잡발들한테 고소당하고 공격당하고 이것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탄핵 전국 전의 얘기입니다. 탄핵 전국 전에 그렇게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왜 측근들을 그렇게 쓰십니까? 왜 한 사람이 얘기를 듣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라고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까방송은 대통령 탄핵 정국 이전부터 박근혜 정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숱한 탄압과 숱한 모욕과 숱한 고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탄핵 정국 이후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대통령을 외쳤고 대통령의 어떤 걱정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빌고 빌었지만 어떻게 한 번도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메시지도 없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다, 격려의 말 한마디, 직접적인 말 한마디가 없다. 그리고 급기야 지금 우리 공화당이 사면초가에 몰리는, 마치 독을 든 생배를 마신 정당이 되어버린 이런 식이 됐다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한 큰 후폭풍이 몰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10가 방송이 조원진 대표를 만나라, 자유우파 국민들을 만나라, 면회를 해라 라는 것들은요, 바로 그 안타까움에 놓은 발로에서 노는 것들입니다. 유영아 그 개인의 이 만남에 의존하지 말고. 왜 만나야 되는가요? 만날 이유가 있잖아요. 왜 못 만납니까? 그동안 대통령에게 온갖 권력을, 온갖 부와 명예를 받았던 쓰레기들은 다 대통령을 배신했고, 대통령을 위해서 온갖 목숨을 던지고 바쳤던 모든 그런 사람 충신들은 외면하고, 그렇게 결국 뭐가 됩니까? 대통령의 어떤 사고에, 대통령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충신들을 버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간신배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거기에서 이 구속이 되고 탄핵을 당했지만 그 순장도를 들고 대통령에게 신의를 보이고 충성을 보였던 신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총선을 앞두고 그냥 내버려 두지,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지 내지 마시고 그냥 유영아가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유영아 미래통합당 한국당 입당에 대해서 그냥 가만 계시든지, 유영아 말이 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친박신당이 창당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결정적인 그 창당을 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그런 현혹적인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을 꺼주든지, 왜 거기서 지금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으로부터 크게 어떤 경제적인, 아니면 우리 공화당이 지금 당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큰 이 이득을 달라, 이거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그 일념, 피눈물 나는 그 일념을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오늘 또 뛰고 내일 또 뛰고 눈물을 머금고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예면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속았습니까? 저는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8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잘 되기를 바랬고,
제10가 방송 2012년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권 출범할 때부터 숱하게 지적을 해왔습니다. 도대체가 이용하 변호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본인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는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메시지를 그렇게 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울고, 그분들이 대통령님 제발 해가지고요 전단지 돌리다가 저녁에 기도하고, 대통령님 제발 조원진 대표 만나주세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요 그것뿐입니다. 자기 모든 걸 던지고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정신 사상을 지켜야 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그런데 왜 가짜들의 손을 잡아라 해가지고요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까? 어제 종로에서 이 서명대에서 가장 많이 서명대를 이제 운영하면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석방을 눈물로 호소했던 경기도 파주에 사는 한 애국 자유우파 동지님을 만났습니다. 그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에서 밝고 웃게 합니다. 오늘 조원진 대표 그 전쟁터에 가겠다. 전쟁터에 가서 반드시 살아오겠다라는 그 결기를 보이면서요. 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이 탄핵 당하기 전에 일주일만 탄핵 무효 외치면 대통령이 탄핵 안 당할 줄 알았는데, 또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일주일만 더 외치면 대통령이 구속 안 당할 줄 알았는데, 그러다 버리니까 4년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분요 지난 여름 때 겨울 때도 추위에 또 이 텐트 땡볕에 거기에 제가 하도 뭐 혼자 땀을 흘리고 부채짓을 하길래, 우리 선생님 밥이나 물어 갑시다. 이거 그냥 뭐 어때요? 뭐 사람도 지금 없는데 이 땡볕에 지금 누가, 밖에는 여름이기 때문에 아스팔트 뭐 온도 엄청 막 서 있어도 땀 나는 데죠. 그러더니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요 밥 물어 가는 순간요 한 사람이라도 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요 잠깐 자리 비우면요 안 됩니다. 여기서 끝까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다가 그냥 막 통닭하고 이렇게 사와가지고 드리고 했는데, 어제 그분이 대구에 내려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도 가정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이렇게 아스팔트에 싸웠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총을 울릴 때가 됐으니까 총무장을 했어요. 진짜 뭐 손톱, 머리, 발끝까지 이 총무장했으니까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거는, 지금 이 나라 살리는 거는 우리 국민들 뿐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알리는 거는 우리 국민들 다 알리고 싸워야 되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군인 정신으로 가신다며요? 예. 군인 정신이죠. 뭐 지금 진짜 군인들이 군대 갈 때 총칼 들고 하잖아요. 지금 내 마음 뭐 총칼 잘 들고 지금 대구로 내려갑니다. 대구 갔다 언제 오십니까?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예. 15일 날 오고. 다 준비 다 됐습니까? 네. 가방 다 싸놓고 왔습니다. 이제 언제 내려가십니까? 네? 언제 내려가세요? 내일 내려갑니다. 내일 내려가서 대표님 잘 보자하고 길거리에서 살겠어. 거기서 살겠습니다. 끝장 내고 오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죽더라도 거기서 죽고 살아오겠다라는 말씀이요.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저의 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눈물겨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공화당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요, 돈과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총선에 있어서 돈이 모자라면 아무도 못할까 봐 해가지고요, 애국 펀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모금액이 10억을 돌파했습니다. 10억을요.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민들이 이뤄낸 이 선거혁명, 이 선거혁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 민초들의 고사리 돈으로요, 10억을 모았습니다. 정당은 선거 보조금에 의존해가지고 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그 선거 보조금이 아닌 본인 스스로 깨알 같은 돈으로 모은 돈으로 정치 펀드를 만들어 오고요. 그리고 지난 24일부터 우리 공화당 애국 펀드를 만들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1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10시 현재의 우리 공화당 애국 펀드 모금이에요, 10억 7,400만 원이나 된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 위기의 대한민국,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라는 자유우파 국민들의 바람, 애국우파 국민들의 바람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돈을 내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들. 대통령님 보셨죠? 지금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한테 액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91년부터 약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국회에 왔다 갔다 한 지가. 제가 30년, 만 29년 기자 생활하며 있었어요. 이렇게 자유우파 국민들이 스스로 총선을 앞두고 본인들이 돈을 내고 펀드를 조성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선거혁명을 이룩해 가겠다는 그거를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 겁니다. 전 세계에 있어서 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당을 만든 것도요, 우리 공화당이 유일무하고, 또 뭐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정당의 주인이 자유우파 국민이라는 것 자체도요, 이것은 전 세계의 정당 사상 봐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 공화당을 정치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연구 가치가. 저는 이 총선이 끝나면요, 이 우리 공화당의 3년을 뭐 국회 쪽 관련해 가지고 글을 하나 부탁받았습니다. 원고 한 50매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글 주제는 자유랍니다. 제가 이 우리 공화당의 창당 그 정신, 그 방향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 50매 원고되면 소논문입니다. 그거를 제가 오케이,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국회 어떤 뭐 이 다른 정책 자료에 이제 그 글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 스스로 자진했습니다. 내가 하겠다. 왜? 이 정치학자들이라든지 이 어떤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의 가치를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사들은 몰라요.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그대 야당 정치권에 대한 이 교수라는 집단들, 학사라는 집단들은 매몰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누군가 먼저 이 우리 공화당의 발자취, 지나온 과정과 역경,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놔야 되고, 그 정리가 바로
저는 복이라고 봅니다. 참고 자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 입장, 여러분들이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사실 무리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런 연구를 하려고 하면 다양한 자료와 이런 것들이 다 보기를 수집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군가 생각하니까 할 사람이 없으면요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제가 그러면 정리를 하겠다. 물론 거기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돼야 되고, 또 논문의 형태가 되려고 하면 가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당에 대한 흐름들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머리 아픕니다만은, 하지만 저는 이 자유우파 국민들의 이런 희생 정신, 또 사실요 사람 살아가면 있어서 제일 아까운 게 뭔지 압니까? 내 돈입니다. 내 돈. 돈 쓰는 게 제일 아까워요. 그렇잖아요. 자기 돈 쓰는 거, 내 100억밖에 없어요. 나한테 후원 좀 해주세요. 내 땅이 300억짜리밖에 없어요. 나한테 후원 좀 해주세요. 이게 사람입니다. 내 돈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10만 원 내는 거요. 이 또라 바보입니다. 이게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내 돈 내는데 누가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뭐 지금 후보자들한테 뭐 후원을 하고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가끔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할 때 즐거워요. 근데 이상하게요. 다른 데 돈 쓰면 아까운데요. 이게 또 마약 같아요.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또 출마자들한테요. 아이고 뭐 고생하십니다라고 이제 오히려 그걸 후원해 주는 돈이요. 제가 아유 내 돈 받아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제가 가슴이 오히려 고맙다고 제가 이런 심정이더라고요. 이게 이상해요. 이게요. 개뿔이나. 내 돈 없어요. 나한테 후원 좀 해주세요. 내 100억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사안들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파죽지세 동지님들이요. 아들이 장애인입니다. 아들이 장애인인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라벨 수작업을 하고 장애인 아들을 두고 또 돌리고 또 이 수작업 돌려가지고 또 저녁에 다시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그런 당원들의 열정, 열기가 너무 넘치니까 우리 이번에는 정말 큰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서로를 격려하고 웃게 해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직장 다니니까요. 뭐 점심시간밖에 시간 없지 않습니까? 밥을 후딱 먹고 그 라벨 작업하려고 그냥 달려와가지고 라벨 작업하다가 하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지병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아야 되는데요. 병원에 입원 치료하는 받아는 그냥 앉아가지고 작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달려와가지고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들고요. 아파트나 각 가게나 상가에 가가지고 뿌리고 그냥 2인 1조로 돌면서 그냥 뿌리고 사람들한테 설명하고요.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누가 그렇게 해요? 이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당신들이 잘 살라고요? 당신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으려고요? No.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 저 위장, 가짜, 한교안, 미래통합당의 저들이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데 방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인 심정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불평불만한 게 없습니다. 어째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저거 스스로가 이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굿럭이랍니다. 굿럭. 럭키 세븐 이렇게 하면서요. 그들 눈물겨운 거예요. 암투병 하시는 분들, 다리가 이게 관절염이 있어가지고요. 인공 관절을 넣고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또 88세 우리 어르신은요. 휠체어에 타면서 가자고라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듣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 메시지를 따르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려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라는 힐난밖에 없습니다. 지금 악조건입니다. 총선 판이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공화당 위주로 짜여져 있고요. 또 그렇게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요. 사실상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언론이 알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발로 뛰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한다. 뛰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요. 다른 정당 같은 경우 총선에 있어서 수십억을 정부 보정을 받았지만 우리 공화당은 4천만 원밖에 못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국민혁명당 허경환이 빙빙빙 돌아갑니다. 날아갑니다. 와 차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라는 허경환이도요. 8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본인들이 주머니 속에 남아놓은 마지막 실탄 작업들 본을 뿌렸습니다. 조직에도 열세입니다. 자금에도 열세입니다. 하지만 당원들은 녹색 돌풍을 일으키겠다라는 각오였어요.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모여들고 있고요. 각자게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요. 더욱더 많은 분들이 다 집합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현재 또 싸워야 되는 게 친박신당입니다. 친박신당하고도 친박신당은 한지붕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나가고 또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고 이건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왜 이런 식이 벌어졌느냐. 유영하 변호사의 농갈이었는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이었는지 최소한 홍문종 대표가 태극기 유행을 확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따르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요. 대통령은 거기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되죠. 대통령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정당을 만듭니다 했을 때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내 이름 팔지 마라 정확하게 선을 꺼주셔야 되죠. 유영하 변호사가 말 안 들었다고요? 말은 틀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유영하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왜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그 이유도 결국 대통령에 대한 원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왜 한 사람에 대한 1인에 대한 의존을 해야 되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일각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를 향해 가지고 최순실, 제2의 최순실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유 변호사 입장에서도 억울하겠죠. 본인이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이런 식의 어떤 정당이 창당이 되고 또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없는 메시지를 포장해가지고 가고 이런 가정, 이런 것들.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메시지는 참 아름다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의 메시지도 정면 거부당하고 이 미래통합당 그 대통령의 메시지를 오히려 우리 공화당을 공격하는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 메시지를 따르지 않는 정당이다. 지금 많은 이 위장 가짜 보수 우파들은요.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 왜 대통령 메시지 안 따릅니까? 대통령이 뭉치라는 이야기. 저는 성격이 들어와 가지고요. 선생님
우리 공화당이 뭉치자 그러는데 저 안 뭉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런 소리 하지 말. 그래도 뭉쳐야죠. 가라 이 양반아. 씨, 그냥 가서 씨, 우리 공화당을 뭘 하든지 당신 이 양반 가라고. 씨. 저는 인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주디보다는요, 주먹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요. 이런 씨, 그래 버리니까. 일반 거기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갔어요. 이 끊어주면 아직도 저런 씨 무슨 뭐 탄핵무효 같은 이질 뭐 선거 아직도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젊은 애들요. 지나가다가 이쯤면 가다가 바로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가가지고요 그걸 줍고 또 넣고 그런 모욕, 멸시.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죄라면 지난 4년 동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대통령에 대한 억울함과 대통령에 대한 고통과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울분을 토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물려준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리고 그 따님이 대통령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 뒤통수를 치느냐라고까지, 또 일부에서는요. 우리가 그게 운명 아닙니까? 그냥 대통령님은 욕하지 말아주세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말아주세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순수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착한 분들이에요. 현장에서요. 지금 이 현장이 내일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요. 더 많은 이 자유우파, 이제 이 범보수 측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아니 우리 공화당을 공격할 겁니다. 어제 조원진 대표 측에서, 후보 측에서 이제 선거운동 했던 분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대표님 너무 힘드네요. 가니까요, 조원진 대표가요, 박근혜 대통령 뭉치라는 걸 안 뭉쳤다고 그 지역구 있는 사람들이 저희한테도 막 야단치고 하더라고요. 아우, 그냥 안타까워요. 이런. 자, 대안이 뭘까요? 대안. 어제 이제 대통령 구속 3년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제 허평한 또 박태우 우리 공화당 이 선거 관련 이 당직자들이 나가지고 외치더구만요. 대통령님 손잡아 주세요. 자유우파 조원진 대표 면회하세요. 대통령이 2012년도에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살아서 돌아와라. 라는 아주 짧고 강력한 촌철살인식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친박 이 세력들이 22석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메시지 파괴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왜 이 메시지를 못 냅니까? 내주세요. 대통령께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에서 탈락하니까 나를 2번 죽였다, 능욕당했다 라는 메시지를 냈다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 강 변호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유영하 변호사만 대통령은 보호해야 되고 유영하 변호사만 대통령은 관리를 해야 되고 유영하 변호사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오랫동안 수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현실적 그게 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너무나 이거는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요, 책임론입니다. 책임론. 유영하 변호사가 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 다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이 다음 총선에 있어서 참패를 할 경우에는요,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들이. 결국은 이 우리 공화당의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자유우파 국민들이 잘 만들어 놓았던 이런 태극기 조직과 그 우파에 대한 그 힘들을요, 대통령의 어떤 뭐 잘못된 메시지와 판단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다. 그리고 오히려 이 미래통합당이 우리 공화당이 지금 씹혀고 말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외면했다. 이는 하나의 논란에 직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진실에 대한 이 잘못된 왜곡 전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갈 겁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일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JBC가 방송에 나서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 뜻이 그게 아니었는데 할까요?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버스는 떠났어요. 대통령께서도 알다시피 총선에 있어서 2등은 없습니다. 총선은 1등만이 기억하는 총선입니다. 1등도 아닌 막말로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조원진 대표까지 이로 인해 가지고 탈락이 됐다. 낙선이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자유우파 국민들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그 국민 우파들이 모두가 거대 야당인 저 위정, 가짜, 저 보수 세력들 한규아리 밑에 가가지고 다 노예가 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을 주십시오. 답을. 알아서 해라고요? 알아서 하기에는 지금 현재 이 앞에 놓인 난간들 너무 많습니다. 이게요. 진실과 정의를 하는 분들 손을 잡아 주셔야 될 이유가 까닭입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한 불편하게 생각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은요, 저는 제 그 일념 변함이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있어야만요, 박정희 대통령 가치와 사상과 그을 대한민국 속에 뿌리에 내릴 수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사회주의가 형성이 되면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그들은 이 나라를 개헌을 통해 가지고 자유를 허물려고 지금 다 세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말입니까?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우파 국민들은 만나봤던 대다수의 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절대 비굴하지 않겠다. 설령 대통령의 메시지가 없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아까 저분처럼요, 살아서 돌아오겠다. 죽겠다. 안 되면. 그리고 이 전투하는 심정으로 가겠다. 저분들 나이가 많아요. 대통령님. 대통령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대통령님보다 연세가 많아요. 한 번도 인상을 찡그리거나요, 한 번도 이에 대한 불평가, 불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요, 저 속에는요, 속이 속이겠습니까? 속은 속이 아닐 겁니다. IBK 방송, 이 방송을 보시는 유영아 변호사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 자유우파 국민 손잡아 주세요. 조원진 대표 면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 선거운동도 그렇지만요, 제가 이 유진유, 지금 미국의 유진유 우리 이 후보도 지금 5월 15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5월 15일 날 유진유 후보가 이제 미국에서 이 선거 운동이 이제 이 본선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유진유 이 후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것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아유,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저 사진이 뭐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유진유 회장님이 서로 이제 여기 있는 건데 저 사진 저거 전에 뭐 어떻게 허락받고 쓴 겁니까? 당연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뭘 안 합니까? 왜 내 사진 쓰냐고? 예? 뭐, 글쎄요, 뭐, 오히려 내가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예. 지금 이제 이번 선거가 5월 15일 날 이제 선거던데요. 19일. 아, 5월 19일입니까? 19일. 5월 19일입니까? 예. 5월 19일 날 선거인데 지금 뭐 우리 뭐 유진유 회장님 계속 지금 뭐 이 애틀란타를 그냥 이 신발 타이어가 지금 타는 냄새가 날 정도로 뛰어다니고 있던데 많이 힘들겠습니다. 그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요새, 예, 뭐, 지난 한 2주까지는 예. 상당히 뭐, 각 지역에, 가가호 방문하느냐, 또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있었는데, 지금은 또 좀, 갑자기 좀, 알다시피, 뭐, 여기도 좀,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예. 갑자기 모든 이 단체 모임 이런 것이 다 캔슬돼 가지고 예. 선거 유세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 뭐 물론 다 조건은 다 똑같은데 예. 그동안 한 번도 생각지 않던 그 비용이 예. 이제 직접 뭐 얼굴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라디오나 TV나 예. 이제 그런 걸로 하려다 보니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비용이 많이 또 들어가네요. 지금 이제 예. 한국 상도 보고 있죠. 예? 한국 상들 지금 한국에 지금 이제 박근혜 예, 대통령이 잠깐씩 보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 그랬고 그런데 지금 이 미래통합당은 우리 공화당의 조건 없는 통합제의도 거절을 하고 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 우리 공화당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이 지금 힘에 겨워하거든요. 또 거기에서 많은 분들 질타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바라봅니까? 아니요, 뭐 지금 뭐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예. 굳이 지금 그 영어에 몸이 돼 있는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물어보고 또 예. 그분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내지는 그분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예. 좀 너무나 비겁한 일이고 예. 저는 사실 뭐 그분을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지난 3월 4일 날 1차 메시지를 냈단 말입니다. 메시지를. 그 메시지가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게 오히려 독이 되었답니다. 독이. 아니 근데 예.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예. 그런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 정말 그것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낸 메시지냐라는 게 첫째 이제 궁금증이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낸 메시지는 확인이 됐고요. 오케이 확인이 예. 됐으면은 그 또 메시지를 내게 또 말을 한 그 누구의 그 유영아 변호사? 예. 그분이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예. 내지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감옥 안에서 얼마만큼 바깥에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지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예. 만약 여기서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을 전해주고 또 그런 메시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됐을 경우에 예. 그게 상당히 뭐 또 어떤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분의 어떤 지금은 여러 가지로 뭐 그분이 글쎄요 얼마만큼 이 바깥에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는지는 몰라도 예.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또 그동안에 또 뭐 쭉 보아오는 예. 그 상황을 보면은 예. 그분이 메시지를 내고 안 내고를 떠나서 예. 이쪽 우파 진영에서 이 선거를 이기려고 하면은 예. 상당히 어떤 생각을 좀 굳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예. 이번에 어떤 일련의 거짓 음모를 꾸며서 탄핵까지 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게 한 예. 그 사람들. 예. 저는 글쎄요, 제 사고방식으로는, 예. 특히 그때 당시 여당의 탄핵을 주도했던 62명, 예.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회장님, 지금 현재 얘기가 약간 지금 예. 주제 내용하고는 벗어난 얘기인데, 지금, 그래요? 예, 뭐 지금, 여하튼 간에. 예, 한국은, 그러면은, 예, 뭐 그러면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으면은, 예, 예를 들어서 사과를 좀 해가지고, 예, 일단 지금 여당을 타도하는 데 있어서, 예, 힘을 뭉쳐야 되겠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합당을 해라 마라를 하기 이전에 예. 정치인들이라면 당연히 알아서들 그런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게 했는데, 그런데 예. 합당이라는 것은 서로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당이라는 것은 꼭 합당을 하든 합당이라는 같이 것은 협력을 해서 하든. 그러니까 협력도 합당이든 간에요. 상대가 조건을 응해야만 협력이 되고 합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정면 거부를 하는데 어떻게 합당이 되고 협력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같이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굳이 억지로 어떻게 같이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결국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죠. 알아서들. 그래서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탄핵 사탄파들 제거를 해야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통한 메시지는 사탄파들하고도 손을 잡아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겠다,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다 이제 정면 거부하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도로 친박당이니 박근혜 대통령을 부활시키니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정면 거부했단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이 총선에서는 2등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총선이 지금 1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14일 총선이 대한민국 운명을 가늠하는 그런 총선인데,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또 이 사항에 대한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여하튼 예. 전 여하튼 예. 한국의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저는 이 바깥에서 보니까는 예.
뭐 그분들이 합당을 하든 뭐 누구를 뭐 꺾어 누르든 뭐 예. 아니면은 뭐 이번에 총선에 실패를 하든 상관없이 저는 전체적인 그 한국에서는 예. 지금 그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적에 예. 저는 굉장히 지금 한국의 장래가 아주 어둡다라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예. 뭐 미국도 좀 마찬가지지만은 예.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어떤 그 결정적으로 좀 치명상을 입은 것 같은데 예. 그거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없는지 예. 지금 미국도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은 예. 미국도 좀 상당히 좀 큰 그 앞으로 이 장래의 경제가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 과연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예. 여하튼 참 답답합니다. 회장님이 한국 지금 너무 이제 미국 애틀란타 이 다음 선거에 너무 이제 집약되다 보니까 한국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약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요새 좀 소홀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김문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의원이 전 지사가 우리 공화당 합당해가지고 자유공화당이 됐는데 다시 탈당을 했습니다. 18일 만에.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 대표님 기억하시죠? 1년 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우리 같이 만났잖아요, 그분을. 예, 예. 그때 여의도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뭐 했는데, 예. 예, 같이 정중하게 김문수 전 지사님 보고 그때는 대한애국당인데 예. 대한애국당에 좀 힘을 좀 실어주고 같이 했으면 어땠는데 첫마디에 거절했잖아요. 예. 첫마디에 거절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갑자기 우리 공화당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예. 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예. 참 뭐 코미디 같은 상황이었네요,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코미디보다 더한 예. 상당히 정치인 글쎄요, 뭐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도지사까지 한 사람이 그 정도의 적을 한다는 것은 참 실망스럽습니다. 자, 이제 회장님 회장님 선거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해 주면요. 네. 이번에 선거가 이제 본선 아닙니까? 그렇죠. 본선에 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 선거에 본선에 예, 진출하면 이 하원 선거는 언제 있습니까? 본선 그게 이제 금년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 때 같이 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랑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결국은 이 회장님께서 이제 미국의 하원론에 진출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인데 지금 현재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 지금 시당초 한 11명 정도가 이제 경선에 나왔는데 예. 지금은 이제 5명이 떨어져 나간 상태고 예. 이제 6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나머지가 이제 다 이제 백인들이고 예. 저 혼자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예. 백인 남자 셋, 백인 여자 예. 둘, 그다음에 예. 저. 예. 그런데 우리 조지아 7지구가 예.
요번에 그 현역 의원이 이번에 은퇴하게 된 동기가 예, 그분이 5선 의원을 했었는데 공화당이었습니다. 예, 그분이 5선 하기 이전에 또 공화당 의원이 2선을 했고 예, 그래서 계속 공화당 텃밭이었는데 예, 그 7지구가 지난 10년간 서서히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예, 2018년 선거는 아주 마지막까지 그 재검표를 하는 수준까지 가가지고 예. 400표 정도 차이로 민주당이 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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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표 차이. 예, 양쪽 후보가 10만 표씩 받았는데 예, 양쪽 후보가 10만 표를 받았는데 그 차이가 한 400표 차이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뭐 저기 그 핫한 저걸 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서는 이제 빨간색이 공화당이고 예. 파란색이 민주당인데 7지구가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예, 빨갛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고 보라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요번에 이제 민주당이 전력 투구를 해서 이번에 꼭 예. 찾아오겠다. 예, 특히 현역 의원까지 이제 은퇴한 마당에 예. 그 입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7지구로 거의 스카우트 되온 셈입니다. 예. 아무튼 특히 여기는 뭐 동양인, 우리 한국인 내지는 월남, 중국, 파키스탄, 인도, 월남, 필리핀을 해서 아시아계가 한 25만 정도 살고 있어요. 예, 상당히 아시안 계통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인데, 예, 제가 오늘도 라이브 방송에 나가서 예, 우리 공화당 유권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예, 이번에 내가 당선이 안 되면은 예, 이번에 우리는 공화당은 민주당한테 진다. 예, 그러니까는 투표들을 잘 생각해서 찍어라. 예, 라고 내가 방송에 나와서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뭐 얘기 잘 들었고요. 뭐 다음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또 한번 지금 대한민국도 이 총선이 이제 14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남은 코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회장님께서도 미국에서 이번 한 가지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우리 미국 현지에서 제가 라디오 인터뷰 할 적에도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 이번에 어떤 일에서도 우리 미국은 이 중국의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예, 이번에 이 우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피해 준 거에 대해서 예. 책임을 져고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까지 미국의 지금 애틀란타 쪽에 이제 그 본선을 치르고 있는 유진유 회장이 얘기했습니다. 약간 지금 현재 본인 선거도 이거기 때문에 또 약간 한국 정치에 대한 좀 소홀한 점도 있고 하지만 그분은 미국 분이십니다. 아메리칸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총선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돌입하기 때문에요. 다들 잘 되어 있습니까? 신발끈 동료 매고요. 저도 이 총선 때 여러분들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총선 때 각 후보자들 얘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특정인들을 이렇게 부각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제가 걸려들기 때문에 그럼 고발 조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이 뭐 장을 못 닦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라는 그 원리들. 이번 총선이 겹겹기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편한 길, 이 비단길을 가려고 했다 그러면 이 길을 들어오지 않았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비록 어렵지만요. 대한민국에서 자유우파 운동을 하면서 이 어렵지 않는 날들이 있었겠습니까? 늘 어려웠습니다. 늘 힘들었습니다. 늘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만은 늘 맑고 밝지 않습니까? 무엇이냐면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요.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이 도둑놈들은요, 두 발 뻗고 못 자듯이 정말 이 양심 어린 분들은 두 발 뻗고 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라고 봅니다. 양심이 보고 있는 그 차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총선에 있어서 이 자유우파 국민들, 특히 이제 이 정당들이 돌풍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가다듬고요. 14일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한 분이 100명에게 이 럭키 세븐을 찍도록 하고요. 한 사람이 100명,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00명만 확보하면요. 우리 공화당은 아마 이번 총선에 있어서 가장 무시무시한 자유우파 국민이 정당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인 100명 럭키세븐 운동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일 선거운동이 되면 뭐 각 유튜브들 따라다니면서 후보자들 찍고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까방송은 업적이면 여러분들 목소리를 많이 담을 테니까요. 저에게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해주십시오.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뿐이고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하게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까방송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다 교차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제비씨 까방송의 일념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제는 이 자유우파 국민의 손을 잡아줘야 된다. 조원진 대표 면회를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불씨를 붙이고 살리게 할 수 있는 바로 핵심입니다. 그 핵심을 절대 이번에 놓치면 안 됩니다. 버스는 떠나버리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 지금 현재 이 우파 국민들의 이 바람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까방송 간곡히 요청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